요즘 길을 가다 보면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비교적 어린 나이의 친구들도 할리 데이비슨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고, 물류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신차 출고가 몇 달씩 밀려있을 만큼 계약 건수도 많은 듯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구매해 타고 계신 라이더분들과 오랫동안 할리 라이프를 즐기고 계신 라이더분들에게 몇 가지 생각해볼 만한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리 데이비슨 공식 서비스 센터보다 샵을 애용하는 라이더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두 번째,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할 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세 번째, 프로페셔널은 꾸준히 교육받는데 일반인들은 교육을 등한시하는 문제. 약간 자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이크를 처음 타는 초보자분들보다 이미 경험치가 꽤 쌓인 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약간의 조미료를 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몇 가지 일화들을 곁들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공식 서비스 센터는 그 어떤 샵보다 실력 있고 어떤 샵보다 꼼꼼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은 8,000km마다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타이어 공기압 봐주고, 볼트 풀린 거 있나 봐주고, 오일 새는 거 있나 봐주고, 소모품 교체하면 끝인 줄 알고 간단하게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015년부터 할리 데이비슨을 타기 시작해 4종의 할리를 거쳐오면서도 저 역시 이 점검이 제때 받아야 하는 건지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600km 점검을 기준으로 할리 데이비슨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40가지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점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면서 문제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사를 합니다. 제가 할리 데이비슨 공식 서비스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3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지금은 단종된 스트리트 로드를 탈 때였습니다. 엔진에 하자가 있어 오일 누유가 있었는데 당시 서울에서 할리 데이비슨 정비로 유명하고 오래된 샵에 가서 2번이나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스트리트 로드가 고 RPM 차량이니 압력이 강해서 브리더 오일이 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리 데이비슨에서 시즌 오픈 무료 점검 이벤트가 있어 용인점을 방문을 했는데 2시간 정도 점검을 하더니 출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사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공식 점검도 아니고 봄맞이 무료 기본 점검만 받으러 간 것이었는데 명성 있는 샵에서 2번이나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했던 문제를 할리 데이비슨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바로 찾아낸 것이죠. 두 번째는 스포스터 40 스페셜을 탈 때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제 차를 후진으로 주차하던 다른 차량이 못 보고 밀어서 넘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망가진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견적서를 받기 위해서 할리 데이비슨 용인점에 입고를 시켰죠. 일반적인 샵에 입고를 시키면 보통 눈으로 여기 이렇게 보면서 5분이면은 망가진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끝내죠. 그래서 당연히 할리 서비스 센터도 한 5분? 10분이면은 확인이 끝낼 거라 생각을 했는데 30분 넘게 확인을 하고 테스트 주행까지 하더니 정비실 내부로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차량 여기저기에 노란색 스티커로 정말 이건 어떻게 찾았는지 싶은 부분들까지 사고로 망가진 부분들을 찾아내서 표시를 해놨고, 사고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 준비까지 다 끝내놨더라고요. 일반 샵에서는 안 봐도 안다는 식의 태도로 일을 빨리 쉽게 처리하지만 서비스 센터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정비한 모습을 보면서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48 스페셜과 로드글라이드 ST를 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할리를 타다 보면 튜닝을 하게 되고, 튜닝을 하다 보면 할리 정품이 아닌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용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다른 건 몰라도 머플러 튜닝이라 하면 할리 정품보다는 다들 애프터마켓 제품을 사용하시니까요. 할리 서비스 센터는 애프터마켓 제품은 판매하지도 않고 작업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부품들은 동네 샵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기분 나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임과 서비스 퀄리티가 그날그날 널뛰기라는 것입니다. 서비스 센터는 시간당 66,000원이라는 정식 가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네 샵은 그보다는 저렴하기를 바라죠. 제가 할리만 8년째 타다 보니까 대충 작업에 걸리는 시간과 적정 공임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아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다른 곳에 유명한 샵에 가서 몇 가지 작업 의뢰를 했는데 1시간 내로 끝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예약 없이 바로 작업을 해주니까 18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샵은 제가 처음 갔던 샵도 아닙니다. 그 샵이 저를 기억을 못한 것이죠. 시간당 공임이 그날마다 무슨 횟집처럼 시가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정비 실력과 장인 정신으로 유명한 다른
다른 샵에 전화로 머플러 교체 문의를 하니 새로 들어온 좋은 중고 머플러가 있다면서 저에게 100만원으로 깎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새 제품이 90만원인데 어떻게 중고가 100만원이냐고 물어봤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정식 서비스 센터보다 좋은 점이 있으려면 공임이 싸던가 아니면은 서비스 퀄리티가 좋던가 해야 되는데, 제가 8년 동안 할리를 타면서 정식 서비스 센터보다 공임이 차이가 날 만큼 많이 싸던가 서비스 퀄리티가 좋은 일반 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3번의 일화를 겪으면서 정말 필요할 때가 아니면 할리 데이비슨 공식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Give me love, give me all your love, oh 'cause I want you. No one else makes me feel this way, don't know what you do. 가격에 거품이 있다는 것이 몇 퍼센트 비쌀 거품이라는 이런 정의는 없지만, 제가 BMW, 두카티, 일제 44 등등 간이 리서치를 해본 결과 모델마다 다르지만 할리의 미국 판매 가격 대비 국내 판매 가격의 차이는 타사의 그것들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타사의 어떤 바이크는 국내에서 더 큰 마진을 취하고 있고 어떤 바이크는 할리가 더 큰 마진을 취하고 있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미국에 거주 중인 어떤 분에 따르면 한국 할리의 문제는 차량 가격보다 부품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저에게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요즘은 1년에 2-3차례씩은 부품 30% 할인을 하면서 라이더들이 거품 없는 가격에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꽤 많아졌기 때문에 할리는 항상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려 한다는 주장은 너무 예전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이 할리 자체가 애초에 그냥 차도 비싸고 부품도 비싼 것은 사실이라 많은 분들이 정품보다는 반센하인스, SNS, 알렌네즈, 드랙 스페셜티, 쿠리아킨 등 애프터마켓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 더 저렴한 부품을 찾는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맨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몇 번 이용했고, 이후로는 그래도 정품처럼 많이들 사용하는 애프터마켓 제품도 많이 이용해봤지만, 몇 가지 문제를 겪어보고 나서는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할리 데이비슨 정품 액세서리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리 제품의 문제는 당연히 내구도가 너무 떨어지고, 내구도가 떨어지니 예상치 못한 때에 망가지면서 외적으로 지저분해 보이거나 차에 상처가 나는 등의 데미지를 주고, 무엇보다 일단 차에 장착이 가능하다고 해서 샀는데 사고 보니 어딘가 항상 안 맞아서 차에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장착하기 위해 샵에 가서 가공을 하거나 추가적인 브라켓을 달고 하다 보면 그게 그냥 좀 더 비싼 애프터마켓 제품이 되더라고요. 애프터마켓 제품은 그래도 훨씬 낫기는 했습니다. 순정보다 멋진 부품도 많고 할리 데이비슨과 역사를 함께해온 메이커들이 많다 보니 꽤 신뢰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단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더라도 할리는 연식에 따라서 아주 조금씩 규격이 바뀌거나 부품의 변경이 있는데, 애프터마켓 제품들은 세세한 변화까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사왔는데 바로 장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국 또 샵에 가야 되는데 샵을 가려니 시가로 정해지는 공임과 거의 랜덤 뽑기 같은 서비스 퀄리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장착 후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애프터마켓 부품에 대해서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견적서에 작성이 어려운 여러가지 머리 아픈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년 2년 보증을 받기가 쉽지도 않았고요. 결국 이런 머리 아픈 부분들을 전부 가격으로 환산시키면 신뢰도 있는 제품으로 장착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사고 처리도 해주는 정품 부품이 결과적으로는 더 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알리나 애프터마켓 제품은 단기적으로는 싼데 결과적으로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지간해서는 그냥 할리 정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ll your love, all your love. Give me love, give me all your love, give me all your love. Give me love, give me all your love, give me all your love. 마지막으로 모터사이클 라이딩 스킬에 대한 책을 읽어보고 실제 교육도 꼭 받아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숙련자분들은 에이 난 이미 탈 줄 아는데 굳이 교육까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방사 기동대에 있으면서 모터사이클로 상사까지 단 간부들조차 매번 병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연습을 합니다. 비록 과실이 100대 0일지라도 1년에 한 번씩은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죠. 제가 기동대를 나와서도 주변을 보면 제자리에서 넘어진 이야기부터 토너링 중에 미끄러진 이야기까지 크고 작은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정말 천재지변같이 일어난 사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본기 부족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숙련자분들일지라도요. 저 역시 고수는 아니지만 제대 후에도 꾸준히 교육에 참여하며 기본기를 튼튼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차량 구매 후에 오너분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단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수 프로그램의 역할은 딱 시동을 걸고 나갈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그러면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해?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대림 모터스쿨에 등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DNA 모터스 모터스쿨로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테크닉 중급 2까지 이수를 하고 입대를 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전문 교육은 아니지만 중급 2까지 수료를 하고 입대를 하니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꽤 괜찮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도 교육을 잘 이수하고 임무 수행을 잘 하면 그만큼 외부로 나가는 행사나 임무에 많이 배치를 해주는데 저는 행사나 임무에 참여하는 게 좋아서 쉬는 시간에 바이크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책은 토탈 컨트롤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할리 데이비슨 주행을 전문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바이크 전반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숙련자분들이라도 꼭 한번 읽고 숙지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3가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공식 서비스 센터의 점검은 어느 샵보다도 실력 있으며 체계적이고 꼼꼼하니 꼭 서비스 센터를 이용해라. 부품은 최대한 정품을 이용하고 필요하면 이름 있는 애프터마켓 제품을 이용해라. 교육받고 공부하며 꾸준히 기본기를 쌓아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철인데 라이딩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